이번 시간에는 2013년 이외의 공유압 기능사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단면적이 5제곱센티미터인 피스톤에 20kg 중에 추를 올려놓았을 때 유체에 발생하는 압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kg 중 그리고 단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그림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5제곱센티미터죠.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면적 분의 가해진 힘이므로 5제곱센티미터 분의 20kg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4kg 중 per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크기는 이제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센티미터 단위로 되겠으므로 그대로 4kg 중 per 제곱센티미터로 하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 설명되는 요소의 도면 기호는 어느 것인가? 압축 공기 필터는 압축 공기가 필터를 통과할 때 이물질 및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장치는 필터 내 응축수를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1번과 2번 둘 다 이 드레인 부치를 얘기를 한대요. 드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응축수를 분리시켜주는 장치를 뜻합니다. 응축수 분리 장치죠, 분리 장치. 1번, 2번 둘 다 응축수 분리 장치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으로 배출을 해주는 거고 2번은 자동으로 배출해주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3번은 윤활기를 뜻하고요. 루브리케이터죠, 루브리케이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어드라이어, 건조기를 뜻합니다.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자동으로 제거되는 자동 응축수 분리 장치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다음 유압 기호의 명칭. 이 기호는 이 압력이 설정 압력이 되었을 때 이 스위치를 개폐하는 압력으로 스위치를 개폐하는 압력 스위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스톱 밸브는 이렇게 뭔가를 차단할 때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고 압력계는 이게 뭔가 계기 압력을 나타내주는 압력계가 되겠습니다. 초압기는 이렇게 탱크를 세워놓은 그런 형상이 되죠. 답은 3번 압력 스위치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공압 탱크의 크기를 결정할 때 안전 계수 대략 얼마로 하는가? 일반적으로 공압 탱크의 안전 계수는 보통 1.2 이상으로 하고요. 1.2 이상. 뭐 항공기나 로켓용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안전 계수를 로켓용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안전 계수를 2 이상으로 합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공압 탱크라고 했으므로 1.2 이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압력 보상형 유량소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압력 보상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압력이 변동이 되었을 때 유량에 변화를 미치게 되는데 유량 변동이 없도록 일정한 유량을 유지해줘서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유량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은 속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그래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맞는 지문을 보면 이동 속도를 부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할 수 있다. 이 4번이 맞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유압장치의 작동이 불량하다. 그 원인으로 잘못된 것. 무부하 상태에서 작동될 때, 그리고 이제 펌프의 회전이 반대일 때는 이제 작동료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작동료가 나오지 않는 거고요. 자, 3번 릴리프 밸브의 결함이 있을 때는 이제 설정압이 넘었을 때 탱크를 교환시켜주는 역할을 릴리프 밸브가 해주는데 설정압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작동 불량인 경우에 압력 형성이 안 됩니다. 압축 라인에서 오일이 누출될 때 실과 패킹 오일 누출을 방지시켜주는 이제 오일실이 있는데 그 오일실이 이제 패킹 그런 것들이 파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압 장치의 작동이 불량시키는 거죠. 그리고 무부하 상태에서 작동될 때는 작동이 불량된 것이 아닙니다. 무부하 상태에서는 이제 부하를 주지 않을 뿐 작동이 불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7번입니다. 공압 시퀀스 제어 회로의 운동 선도 작성 방법이 아닌 것.
운동 선도 작성 방법으로는 이제 운동 서술적 표현법이 있고요. 테이블 표현법, 그리고 기호에 의한 간략적 표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 작성 방법이 아닌 것은 작동 시간 표현법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두 개의 강관에 평행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용되는 그 관 이음새. 유니언 같은 경우에는 기호가 이렇게 되는데요. 평행하는 거죠, 평행. 일직선상으로 이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가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렇게 90도나 45도 이렇게 굽혀줄 때 이어주는 관 이음새고요. 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차하게끔 묶음용으로 T로 나타내고, 크로스는 이제 완전 교차할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어주는 이제 관 이음새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는 일직선상이라고 했으므로 유니언이 되겠네요. 9번입니다. 자, 급격하게 피스톤의 압력, 공기 압력을 작용시켜서 실린더를 고속으로 움직여서 그 속도 에너지를 이용하는 고압 실린더. 실린더 고속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므로요. 이것은 이제 충격 실린더가 되겠죠. 충격 실린더. 자, 임팩트 실린더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큰 운동 에너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사포트 3위치 방향제 밸브의 동형 기호입니다. 이 밸브의 중립 위치 형식. 이 중립 위치 형식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포트이고, 여기가 탱크 포트입니다. 탱크로 이제 귀환되는 거죠. 그리고 A와 B는 이 작업 포트인데, 이 네 개의 포트가 모두 막혀 있는 경우죠, 지금은. 그래서 모두 막혀 있다고 해서 자, all closed 센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ll closed 센터형은 3번이 되겠고요. 답은 3번이 되겠고요. 텐덤 센터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P와 T 부분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작업 포트가 막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all open은 PTA가 모두 이어져 있는 것이 all open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보시면 all open형, 세미 오픈형, 올 클로즈 센터형, 그리고 펌프 클로즈. 펌프 클로즈는 이제 여기 이 부분만, 펌프 쪽만 막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탱크 클로즈도 있겠죠. 탱크 클로즈. 탱크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탱크만 막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A, B와 공급 포트 P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1번입니다. 유압 펌프 중에서 회전사판의 경사각을 이용해서 토출량을 가변할 수 있는 펌프. 회전사판이 있다고 했으므로 이것은 엑시얼 피스톤 펌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베인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터에 베인이 반지름 방향으로 홈수에 끼어서 이게 움직이면서 호출하는 펌프가 되겠고요. 스크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축 둘레 나사홈을 깎아서 이 원통에서 축을 회전시키는 펌프가 되겠습니다. 회전사판에서 엑시얼 피스톤 펌프. 자, 알아두시고요. 12번입니다. 광전 스위치를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 광전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게 포토 센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광전 스위치는 이게 투과형과 이제 반사형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투과형과 반사형의 가장 큰 비교할 차이점은 투광부와 수광부가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 반사형은 수광부와 투광부가 몸체가 일체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형은 이제 미러 반사형이 있고 직접 반사형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 보시겠습니다. 자, 레벨 검출, 특정 표시 식별 등에 많이 사용되고요. 포토 센서, 광학적 센서라고도 합니다. 종류에는 투과형, 미러 반사형, 확산 반사형이 있고요. 미러 반사형 광전 스위치는 투광부와 수광부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일체형이죠, 이게. 투광부와 수광부가 별도로 있는 것은 투과형이 되겠습니다. 투과형은 투광계 수광부 동일 추전상에 위치시켜서 사용하여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유압 작동률 점도가 낮을 때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 것. 이 점도가 너무 낮을 때에는 이렇게 내부 누설 및 외부 누설, 그리고 펌프 효율 저하에 따른 온도 상승, 마모 증대, 정밀한 조절이 곤란하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캐비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현상이죠. 공동 현상. 주변에 있는 압력보다 현저히 낮을 때 나타나는 그런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게 공동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것은 점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자, 공기 탱크와 공기 앞 회로 내에 공기 압력이 규정 이상의 공기 압력으로 될 때 공기 압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그 대기와 다른 공기압 회로 내로 이제 빼내주는 그런 기능을 갖는 밸브. 공기 압력으로 될 때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고 있습니다. 이거 안전 밸브죠, 안전 밸브. 자, 안전 밸브이니까 릴리 밸브가 되겠네요.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 압이 됐으면 스위치 개폐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스위치입니다. 그럼 하부 밸브는 이제 그 주회로 그 압력보다 더 낮은 압력으로 제어를 하고자 할 때 압력을 낮춰주는 밸브가 되고요. 이걸 순차적으로 할 때 압력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제어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유압 작동료 일반적인 구비 조건은 틀린 것. 유압 작동료라고 했으므로 유압에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비압축성이어야 됩니다. 압축성은 공압이죠. 그래서 비압축성이어야 되고요.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방열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이나 부식 발생이 방지되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최적 탄성 계수가 클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최적 탄성 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압축성이 압축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어려운 정도. 비압축성이니까 최적 탄성 계수가 클수록 압축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최적 탄성 계수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6번입니다. 증압기의 사용 목적으로 적합한 것. 증압기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증대 3번이 되겠습니다. 보조 탱크의 기능 이런 거 하는 것은 추압기라고 볼 수 있겠죠. 추압기, 어큐뮬레이터, 에너지 저장 이런 거는 공압 탱크가 되겠고요. 추압기도 에너지 저장을 보조 역할을 합니다. 17번입니다. 다음 기호의 밸브 작동을 바르게 설명한 것. 이 기호는 우선 투압 밸브죠. 투압 밸브, 엔드 밸브. 엔드 밸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쪽의 입력이 모두 들어올 때만 출력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저압 우선형 셔틀 밸브입니다. 보통 셔틀 밸브라고 하는 것은 고압 우선형이죠. 그래서 이게 3번 보기가 셔틀 밸브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저압 우선형은 엔드 밸브, 그러니까 투압 밸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압 밸브는 저압 우선형, 그리고 고압 우선은 셔틀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저압 우선형 4번이 되겠네요. 18번입니다. 자, 밸브의 작업 포트를 표현하는 기호는 무엇인가? 작업 포트 A, B 이런 것들이 작업 포트가 되겠죠. 그리고 P는 이제 공급 포트, 그리고 Z는 이제 제어, X, Y, Z, Z, 그 R은 RST, 배기 포트가 되겠습니다. 작업 포트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1번이 되겠고요. 19번입니다. 자, 공기 압축기를 작동 원리에 의해서 분류했을 때 터보용에 해당되는 압축기. 공기 압축기를 분류를 작동 원리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용적형과 터보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용적형에는 이제 왕복식과 회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용은 원심식과 충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서는 원심식밖에 없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공압 제어 밸브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공압 제어 밸브에는 이렇게 힘을 제어하는 압력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을 제어하는 방향 제어 밸브,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밸브 3개로 나눌 수 있죠. 온도 제어 밸브는 없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자, 유압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부. 동력원은 이제 유압 펌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제어부는 이제 제어 밸브 같은 것들이 있죠. 압력 제어 밸브라든지 유량 제어 밸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구동부는 이제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들이 이제 모터나 실린더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계적 에너지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 에너지, 이거는 직선 에너지로, 직선 운동 에너지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펌프의 송출 압력이 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송출량이 20리터 per minute인 유압 펌프의 펌프 동력은 약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식을 외운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 동력은 612분의
그 압력 곱하기 유량 킬로와트 단위고요. PS 단위는 450분의 PQ입니다. 여기서는 610이와 450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PS 단위 같은 경우에는 1PS는 1kg 중 75죠. 75kg 중 다시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75kg 중 자, 밀리미터고요. 그리고 여기 중퍼 센티미터입니다. 중퍼 센티미터 제곱. 그리고 1kW는요 102kg 중퍼 그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612와 450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서 이제 75에서 여기는 미뉴스 단위면은 이제 그 세크 단위에서 이제 미뉴스 단위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서 60을 곱하면 75에서 60을 하면 450 나오고요. 이거는 102에서 60을 곱해주면 612가 나옵니다. 자,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식을 외워두셨다면 여기 지금 킬로 단위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식을 몰랐을 경우에 하는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그 식을 세 가지 정도 아셔야 되는데요. 펌프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속도죠. 힘 곱하기 속도. 이 힘 곱하기 속도도 그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1 곱하기 1 나누기 그 시간이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나눈 건데 이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죠. 그래서 동력은 힘 곱하기 속도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이 속도라는 식과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면적 곱하기 속도죠.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 나누기 면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유도를 한다면 그래서 이 펌프 동력은 이 세 가지 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량, 토출량 곱하기 송출 압력으로 이제 곱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송출 유량이 그 20리터 per minute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환산해 주면 1리터는 1000cc입니다. 이것은 1cc는 세제곱센티미터랑 같기 때문에 1리터는 1000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주면 20 곱하기 10의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이 되겠고요. per 미니트라는 것이 그 60초죠. 그래서 60s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만이죠. 2만 나누기 60 이것은 세제곱센티미터 per sec가 되겠고요. 이것은 333 세제곱센티미터 per s가 되겠네요. 여기서 또 송출 압력이 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므로 이것을 곱해주겠습니다. 이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송출 유량은 이렇게 지금 센티미터와 세크 단위로 바꿔줬기 때문에 333 세제곱센티미터 per 세크 곱하기 50kg 중 per 제곱센티미터. 그럼 여기 해주면 333 곱하기 50이고요. 여기 세제곱센티미터와 이제 이걸 나누었죠. 그래서 센티미터만 남죠. 센티미터. 그리고 킬로그램 중이 남습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중부터 써주겠습니다. 킬로그램 중 그리고 센티미터 per s가 남죠. 그럼 여기에서 그 333 곱하기 50을 해보면 16,65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킬로그램 중 per 이제 센티미터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 킬로그램 1kg 중은 이제 9.86톤이기 때문에 뉴턴 단위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얼추 이제 숫자가 맞으면 맞기 때문에 단위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뉴턴 그 다음에 센티미터 per 있습니다. 그럼 이제 1cm를 또 1cm를 미터 단위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1m는 이제 100cm이기 때문에 1cm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입니다. 이것을 이제 단위 환산을 넣어주면 10의 마이너스 2승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6,500이었는데 여기다가 10-2승을 해주고 뉴턴 미터 단위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게 공공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1665 정도가 나오겠네요. 근데 여기 지금 해설에 나온 거는 9.8로 계산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을 곱했던 거고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렇게 지금 1665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1kW라고 하는 게 그 1000 뉴턴 미터 세크이니까요. 이 뉴턴 미터가 이 와트 단위죠. 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1kW는 지금 여기도 와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1633.36 자, 와트입니다. 와트니까 이 부분이 줄 퍼 S가 와트니까요. 줄 퍼 S가 와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와트로 바꿀 수 있죠. 킬로와트니까 10의 3승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633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킬로와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면 단위 환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3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중간 정지 회로에 적합한 방향제 밸브. 유압 실린더 중간 정지 회로에 사용되는 것은 그 위치가 3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제어 위치는 사각형을 뜻하는데 사각형 객수 이렇게 중간 위치를 시키려면 이렇게 세 개의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위치인 거는 이거밖에 없죠. 4포트 3위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유온 상승 방지 및 펌프의 동력 절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회로. 펌프의 동력 절감을 위해서는 이제 부하를 주지 않아도 될 때 필요할 때만 부하를 주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제 부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부하 회로라고 합니다. 무부하 회로. 보통 이제 제어 회로로 이제 할 때는 밸브를 이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온급 포트와 T 작업 포트 이 AB에는 실린더로 가지 않게끔 끊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는 부하가 가지 않겠죠. 그래서 공급으로 와서 바로 탱크로 귀환하는 이렇게 계속 도는 무부하 회로가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단동 실린더 제어 회로이다. 이 회로에 설명한 것 중 옳은 것. 여기는 우선 이 급속 배기 밸브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 해설 부분이 지금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 그 책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는 책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급속 배기 밸브를 이용해서 이 후진할 때 그 배기를 빨리 시켜줌으로써 그 후진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추진 속도 증가 회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터인 회로와 그 미터 아웃 회로가 있는데요. 미터인 회로는 이제 실린더로 들어가는 유량을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린더에서 나가는 유체의 양을 이제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인데, 급속배기 밸브는 이제 미터 아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유체의 양을 제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진 속도가 되겠죠. 미터인도 이쪽에 있을 때는 이제 후진 속도를 미터 아웃으로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급속배기 밸브는 이제 미터 아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후진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6번입니다. 압력의 원격 조작이 가능한 밸브. 자, 원격 조작이 가능하려면 이제 공합을 이용한 파일럿 조작 밸브가 있어야 됩니다. 파일럿 작동형 파일럿으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파일럿 작동형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자, 이것도 해설도 지금 좀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자, 25번 편집상 이렇게 밀려가지고 잘 돼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잘못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을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대기의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것부터 나열한 것.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는데 질소가 가장 78% 많죠. 그 다음에 산소가 21% 많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순위로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부하의 운동 에너지가 완충 실린더의 흡수 에너지보다 클 때 행정 끝단의 충격에 의한 파손이 우려돼서 사용되는 기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완충 실린더 흡수 에너지보다 클 때 행정 끝단은 이제 충격을 위해서 충격 완화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완충기죠, 완충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기가 되겠고요. 윤활기는 이제 윤활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죠. 루브리케이터. 피터는 뭐 여과해주는 이물질을 여과시켜주는. 유량제 밸브는 이제 속도 제어해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네요. 29번입니다. 피스톤 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 자, 피스톤 모터는 자, 기어, 자, 베인, 자, 피스톤이 있다고 하면 이건 모터도 그렇고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때는 자, 구조가 있고요. 자, 효율이 있다고 보면 구조가 가장 간단한 건 기어입니다. 가장 복잡한 건 피스톤이고요. 이거 베인은 항상 가운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이 95% 높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거는 베인이 되겠고요. 96으로 보시면 되겠고 가장 높은 거 98%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거죠. 이렇게 구분을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베인, 피스톤, 모터와 펌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사용 압력이 높고요. 자, 추적 토크가 큽니다.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고요. 최적 효율이 높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공업 실린더의 배출 저항을 적게 해서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밸브. 운동 속도를 빠르게 하려는 것은 이제 유량을 제어하는 거죠. 여기서 유량 제어 밸브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급속 밸브밖에 없죠. 급속 밸브.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시퀀스 밸브, 언로드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모두 다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그 전원이 교류가 아닌 직류로 주어져 있을 때, 교류가 아닌 직류로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직류 전압을 압력으로 해서 크기가 다른 직류를 얻기 위한 회로. 인버터 회로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고요. 컨버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초퍼 회로 같은 경우가 직류로 주어졌을 때 어떤 전압을 이제 크기가 다른 직류를 얻기 위한 회로가 초퍼 회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